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자기유도 나머지 내용이랑 발전기 원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해서 할게요. 먼저 저번 시간에 전자기유도를 했는데, 물론 다들 잘 이해했겠지만 혹시라도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이해가 잘 안 됐거나 한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간략히. 먼저 저번 시간에 처음 한 얘기가 코일 주변에서 자석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 현상이 전자기 유도죠. 그렇죠? 그 다음은 전자기 유도에서 전류가 흐른다고 했는데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전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옴의 법칙이랑 관련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전압이 이름이 있었어요. 전자기 유도에서 생긴 전압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도 기전력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생긴 전류는 유도 전류라 불렀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또 했던 얘기가, 저번 시간에 이거 이름은 얘기는 안 했는데 지금 얘기할게요. 이게 이름이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이 사람 이름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네. 이 법칙이 뭐냐면, 먼저 유도 전류는 당연히 유도 기전력의 크기에 비례하겠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게 옴의 법칙이죠. V는 IR 기억나세요? 네. 그 다음이 이제 본격적인 패러데이 법칙 내용인데,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뭐랑 비례하냐면 먼저 코일의 가문수랑 비례하고,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 이거랑 비례했어요. 근데 첫 번째 거가 이제 코일의 가문수인데 그거는 그래도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거는 이게 좀 어려웠죠.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얘기했었어요.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을 뭐라 불렀었죠? 이거는 자기선속이라 그랬었죠. 그쵸? 그래서 그 코일의 면적이라든가 그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 그리고 그 각도까지 중요했었죠. 수직으로 통과하는 게 매우 중요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게 얼만큼 변하느냐가 유도 기전력이랑 관련이 있는 거였어요. 이 자기선속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그랬죠. 얘가 얼만큼 빠르게 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이거는 지금 유도 기전력의 크기, 그리고 유도 전류의 크기죠. 곧 그게 그거에 대한 거였는데, 이제 방향에 대한 게 있었어요. 유도 전류의 방향에 대한 법칙이 렌츠 법칙이라고 있었어요. 그쵸? 저번 영상의 그 뒷부분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류가 생기는데 그걸 유도 전류라고 그랬죠. 그 유도 전류는 어떤 방향이냐면, 먼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아니면 자기 선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이 똑같은 말이죠. 이 방향으로 흐른다. 그리고 여기서 방해가 중요했었죠. 방해하는 이유까지 설명을 했었죠.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 안 했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공식 기억나세요? 뭐 V는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뭐 이런 공식 했었는데, 거기서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사실 약간 2학년 내용이긴 한데 그냥 말로만 할게요. 거기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그 마이너스의 의미가 여기 방해한다는 의미예요. 알겠죠? 반대 방향으로 전압이 생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렌츠 법칙 관련된 교과서 예제들을 좀 해볼게요. 먼저 그 교과서 예제 보면 이 G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검류계를 의미해요. 알았죠? 검류계라서 G가 아니고요. 그 이거를 만든 사람 이름이 갈바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대문자 G로 써요, 보통. 알겠죠? 검류계도 있고 전류계도 있어요. 전류계는 보통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대문자 A가 써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검류계는 전류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류가 큰 경우에는 제대로 측정하기 힘들어요. 고장 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전류계는 좀 더
폭넓게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도선이랑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있으면 사실 양쪽 끝에 도선의 끝부분이 있겠죠. 그거를 검유계에 연결을 한 거예요. 코일 가문수는 좀 편의상 적게 했어요. 교과서에도 이 정도로 돼 있죠. 네, 그리고 자석이 있어요. N극과 S극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력선이 이런 모양으로 분포가 되어 있겠죠. 이 선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다만 그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나 세기를 알기 쉽게 우리가 선으로 그냥 나타낸 거라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예제는 뭐냐면 N극을 가까이 할 때예요. 이 자석의 N극 쪽을 코일에 가까이 가져갈 때. 그럼 전류가 흐른다는 건 다들 이해하시죠? 그게 전자기 유도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전류가 어디로 흐르느냐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져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네. 우리 이제 앞에서 한 내용이 뭐냐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라 그랬죠? 먼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라 그랬어요. 그 방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한다는 거는 지금 자석 N극이 가까이 왔죠? 그럼 N극이 가까이 못 오게 방해를 해야 돼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은 지금 방해를 하려면 이 코일도 하나의 자석이 되어 지금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니까 그 앞에 저번 시간에 중학교 내용 잠깐 얘기하면서 원형 도선이 자기장을 만드는데 그럴 경우에 원형 도선도 하나의 자석이 된다 그랬었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코일도 새로운 자석이 되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 때문에. 없던 전류가 생겨서 그게 다시 자기장을 만들죠. 이 자석의 N극 쪽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못 오게 하려면 같은 극이어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코일이 자석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코일이 자석의 역할을 하는 건 코일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죠. 그럼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코일이 이런 자석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우선 지금 코일의 그 자기장은 이 점선으로 표시된 걸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점선으로 표시한 거는 자석 방해 말고 자석의 운동 방해 말고 그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거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이해하는데 좀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좀 더 세졌죠? 그럼 세지지 못하도록. 근데 그 세진 게 어떤 방향의 자기장이죠? 이 화면상에서는 왼쪽이죠. 왼쪽 방향의 자기장이 세지는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게 세지지 못하도록 그거를 줄여주는 오른쪽 방향의 자기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둘 다 이해가 되죠, 지금?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첫 번째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거. 자석의 N극 쪽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걔를 못 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코일에는 이런 식으로 자석이 생겨야겠죠? 자석이 생기는 건 아니고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지금 코일에 그 자기장이 증가했어요. 좀 더 자석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근데 그 증가한 자기장의 방향이 왼쪽이에요. 왼쪽 증가하는 걸 방해하려면 당연히 오른쪽이 좀 더 생겨서 약간 상쇄가 돼야겠죠. 그 오른쪽 방향은 코일이 자석 역할을 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전류 방향만 찾으면 끝나겠죠. 이제 손을 쥐어야겠죠. 먼저 지금 오른쪽으로 점선 그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으니까 오른손의 그 엄지부터 생각을 할게요. 엄지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동으로 이렇게 쥐어지는 모양이 되겠죠. 그쵸? 전류 방향이 이 네 손가락인 거예요. 여기서는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전류는 이런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흐른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네. 지금 요 흐르는 모양 보이시죠? 여기서 지금 전류의 방향을 알기 쉽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제가 만들었는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전류가 실제로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전류는
우리가 편의상 만든 개념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흐르지 않아요. 마치 뭐 물이 흐른다든가 뭐 이런 것처럼 뭔가가 흐르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방향도 이 방향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움직이는 것들의 방향이. 네,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정말 좋고요. 몰라도 뭐 그렇구나 이게 아니구나라고만 알면 돼요. 다만 우리는 방향을 찾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화살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여기 지금 검류계가 있는데 만약에 문제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고 싶으면 검류계 대신에 뭐 발광 다이오드 같은 거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네, 이 좀 더 다양한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이따가 뒤에 또 나오는데 그때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예인데요. 아까랑 똑같이 검류계 그다음에 코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똑같이 이렇게 자기력선이 분포해 있겠고요. N극을 멀리하는 경우에요. 뭐 멀리하니까 당연히 전류가 반대로 흐르겠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처음 내용을 학습하는 단계니까 한번 제대로 따져 볼게요. 저희 자석이 이렇게 멀어지는데 아까 두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해석했었죠. 먼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거, 그 다음에는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거. 네,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지금 N극이 멀리 달아나고 있어요. 그럼 달아나지 못하게 해야죠. 달아나지 못하게 하려면 다시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모양의 자석 역할을 해야겠죠, 코일이. 그쵸? 그래야 끌어당기겠죠? 못 가게. 그 다음에 자기선속 얘기를 하면은 네, 자기선속은 지금 코일 통과하는 게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자기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죠? 네, 왼쪽 방향이에요. 왼쪽 방향 자기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메꿔줘야겠죠. 방해를 한다는 거는 그 줄어든 걸 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야 돼요. 자기장이 생기는 거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회로에. 그쵸?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한번 또 이용해 볼게요. 엄지부터 생각을 하세요. 엄지가 지금 왼쪽을 가리켜야겠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내 손가락은 이렇게 감싸지는 방향이 되겠고요. 손 제가 그렸는데 약간 만족스러우면서도 조금 네, 그 음영이 좀 그래가지고 네, 다음에 혹시 그릴 일이 있으면은 좀 더 네, 잘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전류 방향은 다 해결됐죠. 네, 요렇게 뒤로 말아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네, 그래서 전류가 요렇게 흐르고요. 이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화살표는 이런 방향이다. 아셨죠? 네, 다음 예제 볼게요. 아까랑 자석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아까는 N극이 코일에 가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S극이 가까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분포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네, 먼저 S극을 가까이 할 때인데 지금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했었죠? 첫 번째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거. 지금 S극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못 오게 밀어내야겠죠? 그렇게 되려면 코일이 이런 자석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그쵸? 네. 이게 먼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네, 이게 첫 번째 그 우리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였죠?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거였죠. 지금 S극이 가까워졌으니까 그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증가했죠. 다만 아까랑 방향은 달라졌지만 어떤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했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했죠. 그러면 그걸 방해한다는 거는 왼쪽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는 거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제 다 했죠. 이제 손가락만 해보면 되겠죠. 엄지부터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네, 방금 한 거랑 똑같네요. 그래서 요렇게 감기는 방향이고, 네,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 전류는 이렇게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화살표는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마지막 예제 볼게요. 지금 3개 했죠. 당연히 마지막은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죠. 먼저 첫 번째 한 게 N극을 가까이 할 때, 두 번째는 N극을 멀리 할 때, 세 번째는 S극을 가까이 할 때였으니까 당연히 S극을 멀리 할 때인 거라고 짐작이 되죠. 똑같이 이제 S극이 가까이 있고요. 자기력선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제죠. 네, 지금까지 3개 했는데 그거 이제 첫 번째 거가 N극을 가까이 할 때, 두 번째 N극을 멀리 할 때, 세 번째 S극을 가까이 할 때였으니까 당연히 지금 거는 S극을 멀리 할 때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자석이 있고요. 아까처럼. 그러면 자기력선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거는 S극을 멀리 할 때인데, 먼저 첫 번째 방법을 써볼게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해야겠죠. S극이 이렇게 멀리 가고 있으니까 못 가게 잡아야겠죠. 못 가게 잡으려면 코일은 이런 모양의 자석이 되어야겠죠. 네, 어렵지 않죠? 이번엔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기선속이 어떻게 변했는지. 먼저 지금 자석이 멀어졌으니까 그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감소했어요. 근데 어떤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했냐면 오른쪽 방향이 감소했죠? 오른쪽 방향이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오른쪽 방향으로 메꿔줘야겠죠. 그러려면 이런 방향의 자기장이 생겨야겠죠. 네, 두 개가 계속 일치해야 돼요. 혹시라도 시험 문제를 푸는데 뭔가 좀 긴가민가 하면, 사실 긴가민가 하지 않아요. 너무 쉽고 명확해요. 근데 혹시라도 좀 긴가민가 하면은 한번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보세요. 두 가지 방법이 당연히 일치해야겠죠. 그쵸? 지금 잘 일치하죠? 저 자석의 자기력선 방향이랑 그 점선 한 거랑, 그쵸? 자석의 자기력선 방향이라는 게 노란색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려져 있진 않지만 저 커다란 자석이 만드는 자기력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손가락을 이용하면 되겠죠? 엄지부터 생각을 하면은 먼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감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 알겠죠? 그리고 요렇게. 네. 또 얘기하지만 전류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방향만 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화살표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죠. 다음은 이제 발전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교과서에 있는 실험 예제인데, 네, 이게 악력기라는 건데, 손으로 이걸 쥐고 힘을 주면은 저 검은 부분끼리 가까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몇 가지 세팅을 해놨는데, 이렇게 세팅을 한 게 이제 간이 발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뭐 부르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다 아실 거예요. 자석인데 그냥 자석이 아니고요. 아주 강한 자석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네오디뮴이라고 있겠죠. 네, 네오디뮴 다들 아시죠?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 쓸만한 게 이 정도 자기장을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코일이죠. 코일의 이제 양 끝 부분은 이거에 연결을 했죠. 이거 뭐죠? LED죠, LED. 발광 다이오드.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LED가 또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전류를 아무렇게나 흘려보내면 불이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통합과학 B에서 배웠겠지만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잘 흐르고 역방향일 때는 흐르지 않는다. 그쵸? 조금 더 이제 응용된 문제를 낼 때 많이 나오겠죠, LED는. 그래서 악력계에 힘을 줘서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가져가면은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힘을 줬다가 다시 힘을 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석을 코일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두 경우 모두 뭐가 변하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죠. 그쵸? 더 세지거나 약해지거나. 근데 이거 이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배운 용어가 있었죠, 이거. 네, 자기선속이 변화하는 거죠. 그쵸? 자기선속이 변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천자기 유도가 일어나죠.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저기 코일에. 그쵸? 그 다음에 코일에 전류가 흐르니까 당연히 LED에 불이 들어와요. 근데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이거? 지금 흐릿하게 한 거가 확실히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뭔가 이상했어야 돼요. 그쵸?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말했죠. 힘을 줘서 가까이 하는 경우랑 힘을 빼서 멀리 하는 경우. 근데 둘 다 전류가 흐르진 않을 거예요. 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순방향일 땐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일 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 두 가지 상황에서 한 번은 들어왔으면 다른 한 번은 안 들어와야만 해요. 그쵸? 둘 다 들어오는 건 말이 안 돼요. 둘 다 안 들어올 수는 있어요. 뭔가 뭐 LED가 고장났다든가 뭐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든가 하면 둘 다 안 들어올 수는 있죠. 근데 둘 다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한쪽만 되는 거죠. 힘을 빼서 자석을 코일에서 멀어지게 할 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악력기에 힘을 줘서 이제 요거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네.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가져갈 때 네, 되거나 여기서는 몰라요, 사실. 어떻게 연결해 놨는지 모르기 때문에. LED는 참고로 그 저런 모양의 LED 같은 경우는 다리 길이가 달라요. 저기 두 개의 가닥이 있죠. 그 가닥이 긴 게 플러스예요. 그거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지금 두 가지 상황에서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결정이 되겠죠. 저런 LED 말고 되게 작은 LED도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너지 전환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이 됐는지. 먼저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한 건 뭐죠? 손에 힘을 줬어요. 근데 손에 힘을 준다는 거는 우리 몸에 그 화학 에너지 있죠? 보통 ATP라고 하죠? 네. 그거를 이용해서 힘을 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기 에너지 때문에 빛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에너지 전환 과정을 살펴봤는데 이건 사실 앞 단원 내용에 좀 더 가깝고 지금 중요한 거는 뭐죠,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죠. 그쵸? 이제 다음 거 볼게요. 먼저 갑자기 이제 자석이 나와요. 이렇게 있고요. 이러면 자기력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도선이 하나 지나가요. 이런 넓이가 있는 도선이죠. 네. 이게 발전기의 원리를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네. 이것만 잘 이해하면은 뭐 더 이상 이제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도선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회전시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요. 회전을 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앞에서 자기선속 얘기할 때 그 각도를 변화시키는 예도 하나 했었죠? 각도를 변화시켜도 자기선속이 변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런 그 도선을 통과하는 우리 보통 코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면적을 가진 도선이면 다 괜찮은 거죠.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수직 방향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각도가 달라지면은 이 도선의 면적도 안 변하고 여기 지금 자석도 안 변했으니까 자기장도 안 변하는데 네, 수직 방향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선속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선속이 변하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검은 화살표는 뭐냐면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에요. 그쵸?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점점 자기 선속이 증가했죠. 처음에 도선이 누워있을 때는 수직한 방향이 전혀 없었죠. 근데 점점 도선이 일어날수록 수직한 방향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걸 방해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자석이 뭐 가까이 오고 멀리 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선속을 생각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도선의 전류가. 그쵸? 그러려면은 손가락을 이용하면은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겠죠? 저기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죠, 여기서. 그래서 네,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겠죠. 어렵지 않죠? 그림을 또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류 실제로 이렇게 안 흘러요. 방향만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그림을 볼게요. 이게 발전소에 있는 터빈이라는 거랑 발전기의 그림이에요. 터빈은 사실 저번 시험 범위 때 얘기했었어요. 여러 가지 그 발전 방식 간략히 좀 나오면서 터빈을 돌리는 거 여러 가지 종류를 얘기했었죠. 근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먼저 오른쪽 그림 발전기 보면은 지금 한 거랑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그냥 결과적으로는 코일이랑 자석이 있어서 걔네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방금 도선을 돌렸죠. 즉 코일 역할을 하는 걸 돌렸는데 여기선 자석이 돌아가요. 근데 상관없죠? 앞에서도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거나랑 사실 코일을 움직여도 똑같겠죠? 서로 상대적인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선 자석이 움직이는데 결과적으로 아무튼 저기 코일의 자기 선속이 변하겠죠? 자석을 회전시키면 그 회전시키는 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터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다음 볼게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인데 먼저 네, 우리 지금 발전소에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 생산한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전자기 유도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교과서 그림인데 터빈이랑 발전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방금 얘기했었죠.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에 있는 자석이 돌아가니까 거기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난다. 즉 전기 에너지가 생긴다. 알겠죠? 터빈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터빈을 돌리는 그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돌릴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다 발전 방식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뭐냐에 따라서 네, 발전 방식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먼저 이제 이거 볼게요. 보일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발전이죠? 화력 발전이죠. 네, 화력 발전은 원리가 어떻냐면 먼저 보일러로 이제 물을 데워요. 물을 계속 데우다 보면 어떻게 되죠? 물이 증발을 할 거예요. 물이 증발을 하면은 물일 때보다 어때요? 부피도 훨씬 커지고 그 다음에 이동성도 증가해요. 그쵸? 네,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그 증기죠, 증기. 증기는 터빈을 돌리기 더 쉽겠죠. 물론 물로도 돌릴 수 있어요. 그런 발전 방식도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이 증기를 이용해서 네, 터빈을 돌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처음에 쓰인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겠죠. 보일러를 이렇게 데피려면은 당연히 화학 에너지 필요하죠. 화석 연료. 앞 단원에서 했지만 이거는 환경 오염 문제가 있죠. 그 다음 거 볼게요. 이거는 뭐죠? 원자로가 있는데 당연히 핵 발전소겠죠. 이거도 이제 핵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뒷내용에 나와요. 좀 더 자세히. 그래서 그때 자세한 원리를 보고 지금은 발전소로서의 원리만 볼게요. 이제 이것도 사실 결과적으로는 터빈을 돌리는 게 똑같은데 그 바로 전 과정도 똑같아요. 결국은 물을 데우는 거예요.
물을 데워서 물이 증기가 되면은 좀 더 이동성도 크고 부피도 커지기 때문에 네, 터빈을 돌리기 쉽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물을 데우는 게 핵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핵폭탄이라든가 이런 거 엄청 위력이 크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핵 에너지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큰 에너지로 물을 데우는 거예요. 저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은 동일해요. 동일하다는 거는 전자기 요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전자기 유도죠. 근데 아닌 게 있어요. 다 전자기 유도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태양광 발전이죠. 네. 터빈을 돌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다르겠죠. 방금도 봤지만 화학 에너지 이용하는 화력 발전, 핵 에너지 이용하는 핵 발전. 그리고 다른 얘기는 안 했지만 다른 게 많죠. 뭐 대표적으로 수력 발전 있죠. 이건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다음 풍력 발전도 역학적 에너지 이용하고요. 네, 위에 나온 태양광 발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태양광 발전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빛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뭐 적진 않았지만 태양광 발전이랑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태양열 발전도 있어요. 그건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그 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우는 거예요. 뒷 과정은 똑같겠죠? 터빈 돌리고 그 다음에 네, 발전기에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고. 아, 그리고 여기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터빈을 돌리는 게 아니죠. 우리 풍차를 돌리는 거죠. 네, 그 풍차 안에 발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리 자체는 똑같지만 터빈을 돌리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자기 유도랑 뭐 발전기 발전 방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이해가 잘 안 되면 당연히 질문 언제든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영상을 한 번쯤 더 보는 것도 추천할게요. 알겠죠? 네, 그리고 뭐 문제 같은 거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게시판에 남기거나 뭐 찾아와서 학교 오는 주에는 찾아와도 되죠? 네, 그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